비행기를 타면 이륙 준비 중에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비행 모드로 전환해 주십시오. 핸드폰, 스마트폰의 비행기 모드를 켜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행기가 더 잘 날아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비행기로 변신하는 비행기 모드를 켜야 하는 이유로 통신 혼선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행기가 고장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고장은 안 납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식으로 통신 혼선을 주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의 통신 주파수랑 무전기의 통신 주파수는 다르지 않을까요?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가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즉 파장대를 봅시다. 스마트폰이나 무전기, 라디오는 전자기파를 활용합니다. 정확히는 전자기파에서 나오는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안쪽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자, 라디오파는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 주로 쓰이고, 마이크로파는 유선 방송, 스마트폰 통신, 위성 통신, 또 비행기 전파 고도계 이런 데에 쓰입니다. 그리고 적외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주파수로는 우주통신이나 로켓 신호 이런 것에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을 때 평소에는 마치 통신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주기적으로 기지국과 통신을 합니다. 대충 5초에서 10초 사이에 한 번씩 아주 짧게 기지국에 들어가서 연락 오는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 상대가 전화를 받는데 상황에 따라서 5초에서 10초 정도 딜레이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기지국에 들어가서 살펴볼 때 기지국이 근처에 있다면 스마트폰은 신호를 약하게만 해도 연결이 잘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기지국이 거의 없다면 신호가 잘 안 잡히는데, 이때 스마트폰은 출력을 아주 강하게 해서 전파 신호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기지국의 약한 신호를 간신히 붙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잘 안 되는 곳에 있으면 배터리 소모량도 엄청납니다. 이때 국내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통신 대역은 LTE라면 800에서 900MHz, 또 1.8, 2에서 2.6GHz 정도이고, 5G라면 3.4에서 3.7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스마트폰 통신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번엔 비행기로 가봅시다.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보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이라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공항의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3G, LTE, 5G 이런 각자의 통신 범위에 맞게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스마트폰은 기지국과 멀어지면서 신호를 잡기 힘들어합니다. 그럼 기지국의 약한 신호라도 잡으려고 스마트폰이 최대 출력으로 3G, LTE, 5G의 모든 통신 주파수 대역을 뿌려댑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스마트폰 모두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비행기 한 대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비행기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비행기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 하늘과 지상의 스마트폰의 강력한 신호들로 뒤덮이게 됩니다. 물론 비행기의 무전기 주파수와 스마트폰의 신호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간섭이 거의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파수가 같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 통신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또 무전기 외에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고도를 확인할 때는 전파 고도계라는 장치의 전파를 활용합니다. 만약 이 전파에 혼선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비행기는 이상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전자전 비행기가 적의 레이더 전파를 강력한 신호들로 방해해서 작동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까먹고 비행기에서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습니다만, 어차피 신호도 안 잡히고 배터리 소모도 많아지는데 그냥 비행기 모드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고 비행기에게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